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 관련된 사이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사이즈의 속성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사이즈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컨트롤 N을 하시고, 자, 컨트롤 S 해서,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EX 몽 5로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위에서 배경 이미지 다시 1이라고 했으면,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배경 이미지 2라고 주도록 하죠. 그리고 KO로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 시간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때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이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뭐 보통 오토, 뭐 컨테인, 커버, 뭐 그리고 백분율, 그리고 절대적인 픽셀 값,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디부터 조금 살펴보고요. 바디에다가 내용을 좀 일단 넣어보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디에다가 div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div만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클래스 속성자를 줘서 bg1이라고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 복사해서 자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한번 줘볼까요? 그래서 2, 3, 4, 5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주지 않았기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준 거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스타일에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일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div 영역에다가 우리가 div 해서 div 태그에다가 자 width를 고정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얘가 이미지가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500픽셀을 잡고 역시 하이츠도 500픽셀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실선을 우리가 넣어줘야 우리가 자 2픽셀에서 자, 더블 타입으로 이거는 두 개 겹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드를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역시 마진 바텀을 한 20픽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500픽셀씩 잡혀져 있다라는 게 보이고 확대해 보니까 두 개의 겹선으로 되어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맞나요? 이렇게 5개를 지금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사이즈를 조절해 가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될 건데요. 그 이미지를 딴 건 아니고 우리가 자 HTML 우리가 작업 폴더가 D 드라이브에 그죠? D 드라이브에 여기에 어디 갔습니까? HTML 작업 여기에서 7번에 자 이미지즈가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요 이미지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요거를 열어보시면 얘는 뭐 복사를 해도 되고 하는데 요런 이미지입니다. 그죠? 요런 이미지인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넣어보고 어떻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자, 요 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 BG4가 지금 얘는 1280, 그죠? 세로가 1280이고, 그리고 세로가 853 픽셀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bg1 점 bg1에다가 태그 클래스 선택자에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를 이제 설정을 하면 되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URL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에 bg4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리핏이 있다 그죠? 리핏 어디 갔나요? 여기 있다 그죠? 이거를 no repeat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있었다 그죠? 백그라운드 이게 아니군요. 백그라운드죠. 예,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있었다 그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레프트 탑에서 맨 위에 있는 왼쪽부터 하려고 합니다. 레프트, 그리고 탑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사이즈는 우리가 백그라운드의 사이즈가 어디 있죠? 사이즈를 얘를 그냥 일단 우리는 사이즈 자체를 오토로 한번 줘볼게요. 이 오토로 주게 되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오토로 설정을 해버리면 그림 그대로 표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니까 아하 이렇게 아까 이게 1280 픽셀이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이미지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잘려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오토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에서 오토 값은 뭐예요? 그죠? 원래 배경 이미지의 크기, 원본 크기대로 표식을 함으로 만약에 그 크기만큼 사이즈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죠? 표식을 한다라고만 하죠. 표식을 한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리핏은 아시다시피 반복 여부죠. 반복시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기본값은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기본값은 리핏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프트 탑은 뭐예요? 주어진 이 이미지가 들어갈 곳, 이미지, 그죠? 이미지가 들어갈 곳, 이미지의 시작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 위치를 왼쪽 최고 위에 있는 거, 왼쪽 탑, 그죠? 최고 왼쪽 상위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왼쪽 최상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BG1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오토 속성은 원래 이미지 크기대로 표식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BG2에다가요, 딴 건 다 똑같겠죠. 딴 건 다 똑같으니까 제가 요거 요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자, BG2에는 이미지 넣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절대값을 한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픽셀을 어디 갔나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오토로 주지 아니하고 200 픽셀하고 그리고 150 픽셀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가로 세로를.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자,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오토는 잘려서 나왔고, 그죠? 두 번째는 보니까 어때요? 다 나오긴 다 나오는데, 여기의 크기가 지금 얼마라고요? 요게 지금 200 픽셀이 되고요. 요게 150 픽셀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오토 값이 아니라 이거는 픽셀 값을 준 거죠. 픽셀 값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비하고 높이가 이미 정해져 있죠. 모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즈만큼, 그죠? 때문에 사이즈만큼 표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이게 바로 만약에 그런데 이거를 하나를 제가 만약에 200만 딱 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0 줬죠. 근데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하이치를 잡은 거예요. 알겠죠? 웬만하면 그림의 원본 이미지를 축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죠? 원래는 1280 픽셀인데 200으로 줄였으니까 거의 한 6배 이상은 줄였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레프트 탑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을 레프트 탑으로 다 주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주는 속성이 바로 퍼센트를 줄 수가 있었죠. 그죠? 상대적인 크기를 줄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 다 맞나요? 한 칸을 좀 옮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BG3 해서 다 똑같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60%하고 40%를 한번 줘볼게요. 60%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40%를 줬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퍼센테이지니까 500픽셀에 60%, 500픽셀에 40%를 잡아먹게 될 겁니다. 맞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여기에서, 이 크기에서, 요 크기에서 60%가 여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아이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보면, 요거는 여기에서 40%다. 이 말인 거죠. 아시겠죠? div 영역에서.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부모 요소, 그죠? 부모 요소의 퍼센트 값은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바뀌죠. 퍼센트 값은 상대적으로 부모 요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BG4가 될 겁니다. 그죠? BG4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컨테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우고 여기에 클릭해 보면 컨테인이 있죠. 컨테인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서 또 확인을 해봅니다. 네 번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왔고 네 번째는 지금 얘는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거를 500 이걸 500으로 잡았고 얘는 이게 1280에 800 얼마 픽셀이었어요. 맞죠? 거의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만큼 공간이 남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컨테인이라는 속성, 컨테인이라는 값은 뭡니까? 모든 배경 이미지가 모두 표시되도록 합니다. 배경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모두 표시되도록 그죠? 모두 표식이 되도록 축소 혹은 확대를 합니다라는 거죠.
맞나요? 한다, 확대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BG5를 한번 해볼까요? 자, BG5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5를 주고 얘를 주지 않고 커버를 한번 줘봅니다. 커버. 이 커버는 어떻게 나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커버를 확인을 해보니까 다섯 번째가 될 겁니다. 자, 커버 이렇게 됐어요. 얘는요, 요소 전체를 모두 이렇게 덮어버렸죠. 이게 이미지가 더 크잖아요, 지금 현재. 더 크기 때문에 이미지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안에 다 넣어준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소 전체 이 커버 값은 커버 값은 배경 이미지가 크다면 맞죠? 배경 이미지가 크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배경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이제 축소를 하면서 그죠? 축소를 하면서 이렇게 모두 표식이 되도록 배경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면서 표식한다. 전부 표식한다는 거죠. 전부 표식이 아니라 잘리지는 거죠. 축소를 하면서 잘리면서 뭐 하여튼간에 전체 다를 가져온다고 봐야 되겠죠. 잘리면서 전체의 이미지를 다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확인해 보면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본 비율이 깨지지는 않죠. 왜냐면 단지 잘려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요거는 원본 비율을 유지하면서 축소가 됐고 이거는 우리가 지정한 거고 맞죠? 픽셀로 절대적인 지지. 이거는 오토는 모든 이미지가 그냥 표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BG5고요. 그러면 도대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다 완벽하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한 개 더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BG6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복사를 쭉 해서 자, 요렇게 했다. 그리고 이거를 BG6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00%로 다 이제 다 나오게끔 이제 이미지 500, 500 픽셀에 다 똑같게 나오게끔 하려 그러면 당연히 100% 하면 되죠. 그죠? 100%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그쵸? 당연히 안에 꽉 차서 나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런데 어때요? 이게 뭔가 이미지가 딱 이게 원래 원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찌그러진 상태죠. 깨놓고 얘기하면 그죠? 찌그러져 가지고 이미지가 올바른 이미지는 처럼은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제가 이론 시간에 잠깐 했는데 프리저블 레이티오 속성은 여기에는 없는데 이런 걸 프리저블 레이티오라고 해요. 사진이 딱 찍었을 때 찍는 순간 그 크기가 우리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픽셀 화소가 다 정해지는데 그거를 구태여 이거는 쓰레기통 안에 뭐 이런 틀 안에다가 딱 맞춰서 넣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지의 원본이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래도 뭐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얘는 100% 100%로 주게 되면 그죠? 100% 그리고 또 100%를 주게 되면 원본 사진이 다 나오기는 하지만 뭐예요? 그죠? 확대 축소를 하기는 하지만 얘는 원본 그러니까 이 그림의 비율 그죠? 이미지의 비율 배율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 이미지 하지만 원 이미지의 비율 예, 비율을 깨버리는 것이죠. 깨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이즈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되겠네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있었죠. 포지션은 이미 레프트, 탑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해봤죠. 그죠? 이런 것들 해봤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누르시고 컨트롤 S 해서 자 저장을 하는데 자 EX06이 되겠네요. 06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탭하고 위에 가서 자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 3번이라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O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EX01에 가면 이거 아닌가요? 이거인가요?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만 딱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자 여기에다가 자 바디 태그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자바란 하고 이렇게 div 영역 하나 나눴고 이거 그대로 복사한 거 다시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더 넣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id 선택자를 클래스 선택자 줄까요? 클래스 선택자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bg1이라고 이것도 역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bg2라고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스타일을 입히는데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똑같이 입혀 볼 건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일단 스타일 태그를 써서 바디 태그에다가 뭔가 내용을 좀 주도록 하죠. 자 바디 태그에다가 그죠? 아니 바디가 아니죠. div죠. div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에는 absolute, fixed, 뭐 relative, static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이제 잡아줄 때 쓰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죠? 뭐 근데 굳이 여기서 이거를 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이걸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할 게 div 태그에서 이렇게 하나 넣을까요? 그 넣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냥 상호간에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그래서 이 릴레이티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걸 지워서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죠. 제가 왜 컨트롤 N을 했죠. 예.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absolute, fixed, inherit, relative, static, sticky 뭐 이런 스티키는 처음 보는데 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각각의 값들이 이것들이 행하는 그러한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릴레이티브를 주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어브졸루트나 스태틱을 주게 되면 딱 고정을 시켜 버리는데 이 div 태그를 근데 이거는 릴레이티브를 준 거는 우리가 포지셔닝의 한 방법인데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지금은 나중에 가서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요. 포지셔닝의 한 방법으로 이 얘는 예를 들어서 탑이나 그죠? 탑 그리고 뭐 right라든지 혹은 bottom 그리고 뭐죠? left 이러한 값들을 이용하여 위치를 조절하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거는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티브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iv 태그에서 릴레이티브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left를 좀 주려고 해요. left는 이제 왼쪽에서 이제 얼마만큼 띄울 거냐 뭐 이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20%를 주고 그 다음에 width를 역시 60%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츠는 그냥 오토로 알아서 설정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보더를 또 역시 줘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픽셀 하고 솔리드 타입으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레드를 역시 주도록 하죠. 그리고 패딩을 좀 한 1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마진 해서 바텀을 한 20픽셀 정도로 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영역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좀 지울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영역이 자 자바란 하면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주고, 그죠? 그래서 이 서로 간에 그런 내용들을 줬단 말이죠. 이해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로부터 이제 20을 줬고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센터로 이렇게 잡았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릴레이티브 속성을 없애볼까요? 없애보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없애니까 이쪽으로 완전 붙어버렸죠. 맞나요? 그리고 자 이거를 살리고 이거를 레프트를 줄여볼게요. 하면 얘는 실행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레프트 속성을 살리고, 그리고 릴레이티브를 살리면 일로 오고, 그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레프트하고 릴레이티브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중간에 가게끔 만들어 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여기까지 지웠어요. 그러면 뭐 별 큰 관계는 없죠.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개 지금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한번 놔둬보시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이미지를 센터에다가도 넣어보고 이런 등등을 해보려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에 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바라고 있으니까 자바 이미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자 이미지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쁜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자 이거를 요 클릭을 해서 한 요정도 2000 아니죠, 크기가 한 600 한 요정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서 이거는 뭘로 저장을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자바라고 png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이 bg1과 bg2라는 클래스 선택자에다가 우리가 한번 값을 줘 보도록 하죠. bg1에다가 어떤 걸 줄 거냐 하면,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우리가 쓸 건데, 자 url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이미지즈에 자바가 있다, 그죠? 자바 png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갖다 대보니까 이렇게 있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의 이제 포지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 리핏부터 잡아줄게요. 백그라운드 해서 리핏이 어디 있나요? 예, 이거를 노 리핏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제 주려고 해요. 백그라운드 대시 포지션을 주는데 얘를 이제 레프트 탑을 주도록 하죠. 레프트 그리고 탑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이게 먹히기 위해서는 얘가 릴레이티브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패딩해서 패딩 탑에서 150 픽셀 정도를 이제 위에다가 안쪽 여백을 주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는 당연히 레프트 탑이니까 알고 있듯이 왼쪽 그죠? 왼쪽 상단의 이미지죠. 이미지를 표식을 할 것이다. 표식을 한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거죠. 맞나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레프트 탑에서 얘가 지금 이미지가 지금 이만큼 지금 크니까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지를 좀 작게 만들어서 하면 좀 보기가 좋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레프트 탑에서 패딩 탑도 좋고 그죠? 백그라운드 리핏을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노 리핏 레프트 탑 이 그림이 지금 너무 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를 줬죠? div를 위드스를 60%로 줬고 레프트 20 그리고 하이츠 오토 위드스를 60으로 줬죠. 그러면 800이고 그럼 이거를 60%로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위드스를 1000픽셀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1000픽셀 주고 그리고 하이츠를 아까 이미지가 얼마였어요? 자바를 보면 624361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1000픽셀과 높이는 한 800픽셀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가 왼쪽 상단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전체로 봐야겠죠. 자, 이렇게 지금 왼쪽 상단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요게 지금 이미지잖아요. 그죠? 요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왼쪽 상단.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자 BG2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BG2 이렇게 해서 얘는 센터에다가만 그냥 줄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레프트 탑이 아니라 센터에만 줘볼게요. 그리고 패딩 탑도 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패딩 탑을 150 픽셀을 여기서 줬잖아요. 이것 때문에 위에를 이제 패딩 탑이 이미지가 들어오면서 150 픽셀을 먹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를 이제 지우고 그죠? 이렇게 지우고 BG2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쭉 내려 볼게요. 얘는 센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요게 바로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백그라운드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놈은 어떻게 됐어요? 얘는 중앙에 배경을 위치를 하죠. 그죠? 중앙에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정가운데죠. 그죠? 정가운데 부분에 이미지를 표식을 한다라는 게 바로 센터라는 거죠. 자, 뭐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 오리진 속성도 있었고 어태치먼트 속성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4번부터 했나요? 아니죠. 5번부터 했죠. 5번부터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고정으로 잡아놨을 때 오토냐, 그리고 픽셀로 주느냐, 퍼센트로 주느냐, 컨테이너를 주느냐, 커버를 주느냐, 뭐 다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깨지고 안 깨지고, 그리고 위치에 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들은 이 릴레이티브 속성에 의거해서, 자, 여기 두 개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왼쪽 상단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포지션이 포함이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요번 강의는 마무리하고 이어서 다음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